네, 안녕하세요. 상례 소곤소곤 TV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일을 마치고 이렇게 또 컴퓨터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김옥님 지음의 참 좋은 인생을 만드는 생각의 차이. 챕터 1에서 5까지 돼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날 챕터 5번째. 누군가의 생애에 빛이 되는 인생.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제롬 블래트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또 한켠에 써있네요. 가슴을 뛰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 티파니에서 아침을, 전쟁과 평화, 로마의 휴일 등 수많은 영화에서 열연을 펼치며 세계 연예인으로 사랑받은 오드리 헵번. 그녀는 벨기에 출생의 영국 배우로 깜찍하고 귀여운 미모에 매혹적인 눈과 그녀만의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백합화를 닮은 청순한 이미지와 연약함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그 어떤 배우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랑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너무 강해 지금도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통해 유명해졌으며 로마의 휴일에서의 열연으로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았죠. 그 외에도 골든글러브상, 에미상,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의 스타에서 여성 배우로서는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그녀가 영화배우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그녀가 영화배우의 직을 내려놓고 나서 행한 행보에 있습니다. 그녀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서도 활동을 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그녀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에 헌신하였지요. 오드리 헵번이 화려한 음악을 세계적인 배우로서 헐벗고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화려함에 물든 그녀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도 암에 걸린 환자로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존중받는 것은 세계 영화사에 두고두고 남을 명배우로서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활동에 그녀의 마지막 인생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맑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아가 손을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의 손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는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전날 아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이 말에서 보면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녀의 인도주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병에 걸려서도 자신의 목수처럼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누구는 자신 이외의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치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고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언제나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말과 행동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없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작은 것에도 최대한 부풀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라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인간이 모습을 했음에도 어찌 이리도 말과 행동 거지가 다른지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고 늘 푸른 대나무처럼 행동거지가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이를 만나고 싶다.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찬 체하며 좁은 소견을 가졌으면서도 넓은 견면을 지닌 양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생은 이로써 충분하다고 말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삶의 변화에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삶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고 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삶의 변화는 그것에 맞게 따르되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쾌한 것의 본질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유쾌한 것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탕이나 과자는 입속에서 녹이기만 하면 맛이 있듯이 많은 사람은 그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맛보려다 실패한다. 음악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노래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 귀가 아닌 목청으로 맛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그림도 그 즐거움은 제 손으로 색칠한다든가 수집을 하지 않으면 그다지 재미를 모른다. 그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그저 탐구하고 정복하는 데 있다. 유쾌하다는 것은 즐겁다는 것이고 즐겁게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유쾌함이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억지로 참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유쾌함은 누가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시도하고 함으로써 즐거움과 재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극적인 삶이 아닌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보는 것보다 직접 할 때가 더 생동감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음악을 듣기보다는 직접 연주하는 것이 더 즐겁고,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부르는 것이 더 즐겁고 신이 나지요. 수동적인 삶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밋밋하고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삶은 언제나 활기차고 역동적이어서 큰 기쁨을 주고 성취욕까지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무엇이든 직접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랍니다. 진실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이 함께해야 서로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진실로 하나가 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함께하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진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소통의 진주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 정직한 말과 행동이 필수입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다. 진실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이 담겨있는 말만이 호소력을 가진다. 명분만을 앞세운 말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사랑은 진실이란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담긴 마음은 진실이 담겨 있어 상대방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의 불신을 살 수 있고 자신의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담아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참 좋은 인생으로 나를 사는 법. 어느 날 문득 참 좋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생각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종이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쑤어진 메주콩처럼 푹 익어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전한 빈 가슴을 채워주고 잘 뜬 청국장처럼 누군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람 향기 그윽한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의 길에서 저마다의 이름과 빛깔과 소리로 저마다 꿈꾸는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어쩌지 못하고 난감해할 때 가만가만 손잡아 이끄는 김치처럼 잘 익은 맛있는 삶이어야 한다. 그 누구에서라도 편견 두지 않고 따뜻한 눈길을 건네고 미소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 참 좋은 인생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쑤어진 구수한 메주콩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향기로운 사람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허전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허전함을 채워주는 상처 입은 마음은 보듬어주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뜻하지 않은 일로 어쩌지 못해 난감해할 땐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그 누구에게도 편견을 두지 않고 따뜻한 눈길을 건네주고 가슴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너그러운 마음과 인내심이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참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참 좋은 인생이야말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김옥님 지은님의 생각의 차이
총 5가지의 제목으로 된 책을 이렇게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다른 것보다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떠한 사물, 어떠한 형태를 보고 보이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각자의 생각대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유익한 내용 책으로 우리 소곤소곤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상 상내의 소곤소곤 TV였습니다.